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경보설비 들어갈 건데, 자, 보면 1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전체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이걸 먹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경보설비는 우리는 어떤 걸 배울 거냐? 경보설비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탐화재,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게 양이 좀 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경보설비 종류 갈게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요거는 종류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자, 어떻게 오냐? 비비자자 누가 통단시. 자, 비비자자 누가 통단시 이렇게 오시죠. 그래서 비비는 비상경보, 비상방송, 자자, 자동화재 탐지, 자동화재 속보,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그다음에 통합 감시 설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다음에 시각 경보기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화재 알림 시설이 추가되었다. 요거 종류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경보 설비가 뭐냐? 바로 그냥 화재 발생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 누전 경보기는 이 화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스 누설이 되거나 누전되면 경보해주는 설비다.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각, 경보, 비상경보, 단독경 경보기, 비상방송 설비는 화재 발생을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보하는 기능이 목적이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자동이나 수동으로 작동되고, 비상경보 설비는 수동만 된다. 또한 이 감지기 내부의 전원, 감지부가 내장에서 단독으로 경보하는 걸 우리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 한다. 비상방송 설비는 음향장치의 역할만 하는 설비예요, 그냥.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된다. 자동화재에서 이 속보 설비는 건물 내에 사람들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이 소방서에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감지기 기능을 갖지 못해서 자동화재 탐지와 연동되어야 된다. 이 친구에서 신호를 주면 이 친구가 화재 속보기에 전달해줘요. 그럼 이 친구는 소방서에다 이렇게 연락을 해준다.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A셋, R셋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 우리가 경보가 울리면 이 사람이 안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우리 대피하잖아요. 그와 관련된 이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 허용 시간은 R셋이라고 그래요. 탈출에 필요한 시간이에요. 즉 건물 안에 있는 제실자가 착가 시점에 이런 시간에 있는 장소로부터 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R셋이라 한다. 그 다음에 피난 허용 시간은 A셋이라 해요. 발화 시각으로부터 거주자가 무능해질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화재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유독가스가 나오고 연기도 나오고 뭐 불꽃도 나오잖아요. 이때까지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안전한 장소에 탈출을 위한 유효한 행동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대피 가능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플래시오버 직전까지를 말하는 거죠. 플래시오버 이후로는 사람은 다 사망하게 돼 있어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시오버를 더 늦출수록 좋은 거네요. 그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물에서 피난 안전성의 문제는 이 피난 허용 시간과 피난 이 소요 시간 이 두 개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셋이 R셋보다 커야 안전하게 피난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된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A셋이 R셋보다 커야 된다. 자, 여기 피난 소요 산정 시간 있죠. 이게 R셋이에요. R셋은 어떻게 계산되냐? 화재가 감지하는 시간을 더하고 제실자가 화재 통보까지 소요 시간, 근데 제실자가 의사 결정한 시간도 더한다는 거예요. 피난 개시 소요 시간, 피난 완료된 시간을 다 합친 거를 우린 R셋이라 해요. 자, 그림 보면 여기가 R셋이에요. 감지서부터 피난 완료.
근데 여기 발화부터 피난 완료 똑같이 R셋이에요. 근데 한쪽은 피난이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죠. 자, 보면 최대 거주 시간, 한계 시간, 이 A셋이 이 친구는 더 길죠. 이 친구는 이 R셋보다 더 짧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이유가 짧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동하는 시간에 유독가스가 발생하거나 연기가 많거나 그다음에 뭐 당연히 불꽃이 나오겠죠. 이런 시간이 이 피난 이동할 시간에 먼저 나오면 사람이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건물 안에 내장재를 불연화한다. 잘 안 타는 걸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내 화재 하중, 이 화재 하중을 낮춘다. 탈 수 있는 걸 적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 스프링클러 헤드를 또 반응 속도가 빠른 걸로 한다는 거죠. 즉 RTI 반응 지수를 낮은 걸로 한다. 또 어떤 것도 있냐? 제한 설비를 해가지고 연기를 더 빨리 빠져나가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포인트가 뭐냐? A셋이 R셋보다 커야지 피난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겁니다. 자, 비상 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예요. 자, 이 내용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실게요. 비상 경보 설비는 비상 벨이 있냐, 자동식 사이렌이 있냐, 있는 거예요. 즉 벨로 알릴 거냐, 사이렌으로 알릴 거냐, 그런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사람에서 이렇게 수동으로 버튼으로 눌러야만 작동된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감지해요. 이 안에 조그만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음향으로 경보를 알리는 것 뿐이에요. 자, 비상 경보 설비 어떨 때 설치하냐? 자, 연사, 무지시버, 공백, 터보 50근, 연면적 400 이상, 그다음에 지하층 무장층으로서 바닥면적 15, 150 이상, 공백, 공장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럴 때, 그다음에 터널로서 500 이상인 것, 50근, 50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에 설치한다. 그럼 어떨 때 면제해야 되냐?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비단자, 비단경이, 비상경보설비,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할 대상물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얘가 더 성능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비상경보설비를 단독 경보기 2개를 쓰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작동 원리, 화재가 발생했다. 발신기를 작동시키면, 누르면 수신기에서 이게 동작이 돼서 경종을 울리게 된다. 자, 여기 표시등, 경종, 발신기, 이게 발신기 세트예요. 요거를 누르면 점등이 되고 소리가 나온다. 자, 용어 정의, 비상벨이에요. 경종을 울린다는 거죠. 사이렌을 울린다. 단독 경보 감지기, 똑같아요. 단독으로 감지해서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발신기, 신호를 수신기에다가 수동으로 발신한 장치. 수신기, 받는 거죠. 발신기에서 누른 그 신호를 직접 수신해서 화재 발생을 표시하거나 경보하는 장치. 자, 비상벨 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 설치 기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음향장치, 발신기. 여기서 나온 건 이 숫자들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숫자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보면 특징, 각수이호, 해각, 유경 819예요. 지금향장치는 특정 시스템을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해라. 해당 층 각 부분을 유효하게 경보해라. 전격전화 이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음량은 1m 떨어진, 여기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 되도록 해라. 자, 그 다음에 이 발신기는 어떻게 설치하냐? 조시장스 8.15 발층, 각수이호,
특별구실 보살, 상부 1510 적색 등. 처음엔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보면 이 숫자만 보고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시장스 스프링클러는 똥파리로 높이에 설치해라. 설치하면 0.8에서 1.5 요 사이에 해라. 똥파리로. 이 발신기는 또 층마다 똑같아요.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발신기까지 수평거리 25m 중복이죠. 그리고 다만 복도 별도로 구획된 실거리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이 표시등은 발신기 상부에 설치하고 그 불빛은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 부착하여 10m 이내에서도 볼 수 있는 적색 등. 15도 각도에서 또 10m 이 거리에서 적색 등을 볼 수 있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원은 상용 전원이 있고 비상 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전이 됐을 때 이 비상 전원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용 전원은 어떤 식으로 공급을 받냐? 축전지나 전기 저장 장치, 그다음에 교류 전원 옥내 간선으로 한다. 이 세 개. 그다음에 비상 전원은 이 60분 육감 10경 감시 상태를 60분 지속하고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비상 전원은. 거기에는 또 축전지나 전기 저장 장치로 이런 비상 전원을 쓴다. 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대상이 어디냐? 공동연다 사립유치원 교수합숙 2000미 다목칠, 공동주택 중 연립 다세대 주택에 해라. 그리고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에 해라. 그리고 교육 수련 내에 합기 기숙사로서 2000 미만인 것. 다목실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실에 해라. 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는 거죠. 이제 다목실은 이거예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이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곳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기준 갈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어떤 개념인지 알고 설명드릴게요. 자, 각 실마다 설치해야 되는 거 원래 각 실마다. 근데 바닥 면적이 151 초과한대요. 그러면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를 더 추가하는 거죠. 나누기 150분의 바닥 면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개수가 나온다. 그런데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벽체 상부, 전부, 일부가 개방되어 있던 실내에 공기가 서로 유통한대요. 이걸 한 개로 본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구획된 공간에 각 실인데 이렇게 천장이 공기가 유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25제곱미터, 예를 들어서 26제곱미터, 30이 안 됐잖아요. 이럴 때는 이거를 감지기 하나로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한 개의 실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상층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해라. 건전지를 사용하죠. 주전후를 하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환해라. 건전지 교환해라. 상용 전원을 주전후로 하는 이 단독형 감지기의 2차 전지는 법 39조에 따라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비상경보설비 단독형 감지기 발신기 설치 기준이에요. 조시장스 815 똥파리로라 했잖아요. 똥파리로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상경보 감지기 이거 가로에 누라라잖아요. 단독형 감지기는 바닥 면적이 뭐 초과하면 뭐마다 하나 그랬죠? 150 초과하면 150마다 이런 거 문제 나온다는 거죠. 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경보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에서 이 바닥 면적이 450일 때 단독 경보 감지기 설치 개수. 자, 우리 450에 150을 나눈다 그랬죠. 150을 초과하면 150마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3개가 나오죠. 요 숫자를 모르면 못 푸는 거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